Messi? Hey kid. Kobe Bryant?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그리고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 개인기를 앞세운 두 스타의 구애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소년. Would you like to have some ice cream, young man? 그런 소년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Ice cream? 아이스크림이었다. 부드러우면서도 달콤, 시원한 마법의 먹거리 아이스크림의 계절이 돌아왔다. 등목을 해도 시원하지 않았던 그 옛 여름날. 물에 설탕과 사카린, 판물 등을 넣어 만든 타입의 아이스 케이크는 더위를 식혀준 최고의 먹거리였다. 1960년대 초 아이스 케이크의 자리를 대신한 건 국내 최초로 대량으로 생산한 S하드였는데 하드는 막대 얼음을 얼린 말 그대로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의미했다. S하드의 출시 가격은 20원.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15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고급 간식이었던 셈이다. S하드 출시 이후 아이스바는 회색 혓바닥 내밀며 친구 놀래키기 열풍을 일으킨 상어하드. 이란 CM송으로 유명한 꽈배기 하드. 먹기 좋게 조각낸 수박 모양의 수박맛 하드 등이 줄줄이 출시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량 생산 아이스바인 S하드 이후 등장한 아이스크림은 1970년 H사가 출시한 비콘. 올해로 47도를 맞은 이 전설적인 상품의 탄생은 당시로선 드라마틱했다. 1960년대 말 국내 최초로 선진 낙농국가 덴마크에서 설비와 기술을 도입한 H사가 만들고자 했던 아이스크림 콘의 모델은 초콜릿과 아몬드를 토핑한 덴마크식 아이스크림 콘.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라 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우유에 탈지 분유를 첨가해야 했는데 당시 탈지 분유를 제대로 만드는 곳이 없었다. 결국 H사는 암시장에서 구한 미군 부대 탈지 분유를 협력사에 가져가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아이스크림 위에 초콜릿과 아몬드를 입혀야 했지만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원가를 맞추기 위해 아몬드 대신 땅콩을 뿌렸고 초콜릿은 생략했다. 아이스크림을 담을 콘을 만드는 작업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아이스크림의 습기 때문에 콘이 쉽게 눅눅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1년여에 걸친 실험 끝에 콘 과자 반죽 배합의 정확한 비율을 알아낸 뒤 눅눅해지지 않는 콘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기술 도입 약 2년 후인 1970년 4월 비콘이 생산됐지만 냉장 시설을 제대로 갖춘 가게가 거의 없었던 때인 만큼 유통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한다. 결국 H사가 고안한 방법은 콘 40~50개가 들어가는 보냉통에 얼음을 채우고 소금을 뿌려 소매점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출시 후에도 이 아이스크림 콘을 둘러싼 꽤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72년 남북 공동성명 때의 일화다. 당시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 측에게 비콘을 건넸는데 그걸 받아든 북한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이 미대 아니요? 였다. 이때 우리 정부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적힌 주소를 보여주며 이거 국산이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최초의 국산 아이스크림 콘 비콘의 인기에 한몫을 한 것 중에는 CM송도 있다.
6, 70년대의 전성기를 누린 포크 가수 윤용주가 작사 작곡한 12시에 만나요 둘이서 만납시다 이란 CM송은 12시라는 가사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12시에 만나요 공동묘지 라는 식으로 개사돼 괴담송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1년 국내 최장수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2015년 기준 44억 개가 팔린 비콘은 콘 밑부분이 초콜릿으로 채워진 최초의 국내 아이스크림 콘이기도 하다. H사는 콘 과자의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 초콜릿 코팅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생산 초기 초콜릿 입자가 고르지 않아 초콜릿이 콘 아래쪽으로 흘러 고이면서 초콜릿 덩어리가 된 것이었다. 아이스크림 콘 속 초콜릿이 마케팅 수단으로 본격 활용된 것은 엘사가 1986년 선보인 일명 W콘부터다. 엘사는 이 제품의 출시 당시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콘 밑부분 3.5cm 정도를 2.5g의 초콜릿으로 채웠는데 이것이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콘 이후 등장한 아이스크림의 종류는 B사가 1974년에 출시한 패밀리 사이즈의 용기형 제품이었다. 떠먹는 이 아이스크림의 출시 가격은 600원 때문에 아버지 월급날 같던 특별한 날에만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었다. 용기형 제품이 출시됐던 그해 국내 최초의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등장했다. 주로 해외 프랜차이즈 제품으로 여겨졌던 아이스크림 케이크 40여 년 전 이미 판매됐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1974년에는 펜슬처럼 생긴 국내 최초의 튜브형 빙과도 출시된다. 1976년 상큼한 과일 맛에 비닐이 들어있어 흘러내리거나 손이 지저분할 염려가 없었던 쭈쭈바는 히트 상품 그 자체였다. 쭈쭈바의 인기를 이어간 것은 과일 맛 대신 초콜릿 맛으로 갈아탄 이 제품이었다. (1980년대에는) 비닐 대신 종이 용기에 담겨져 출시된 제품들이 빙과류 인기몰이에 일조하기도 했다. 날도 높고 건다고 뭔 아이스크림 좀. 얼음 알갱이의 식감이 인상적이었던 포도 맛의 얼음 과자. 하나를 쪼개서 나눠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커피 맛의 얼음 과자는 아직도 한여름 더위 킬러로 자리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향상된 1990년대 전후 아이스크림 업계에도 고급화 바람이 분다. 당시 원유 함량을 높이거나 견과류와 과일의 비율이 높아진 아이스크림들이 속속 출시됐는데 그 가운데 메론 맛의 아이스크림 바는 지금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로 출시 25주년을 맞는 이 제품은 국내에선 스테디셀러로 해외에선 대표적인 한류로 통한다. 1995년 하와이 시장에 첫 진출한 이후 현재 30여 개 국가로 수출이 확대된 메론맛 하드의 해외 매출은 2014년 기준 120억 원이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메론 맛바는 우유와 메론을 혼합해 만든 제품으로 우유를 베이스로 한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메론의 상큼함이 더해져 텁텁함이 덜하다는 평가다. 이런 강점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주를 이루었던 중남미 시장 등 해외 시장에서 통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금의 인기를 얻기까지 극복해야 할 약점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항상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점이다. 냉동 상태로 운송을 해야 하다 보니 비용이 다른 제품의 2배가 들었다. 이로 인해 개당 판매 가격이 2,500원 내지 3,000원에 육박하면서 현지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때 제조사는 과감한 선택을 한다. 고급 레스토랑에 후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고객이라면
3,000원 이상의 가격이라도 지갑을 열 것이라는 판단에 쓰였다. 예상은 적중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메론맛 하드를 찾으면서 글로벌 대형 마트에도 진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 세계로 입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다. 현재 메론맛 하드 수출국 가운데 그 인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2008년 진출한 브라질이다. 브라질에서 이 제품의 가격은 현지에서 한 끼 식사값에 해당하는 2,500원. 그럼에도 국영방송에서조차 일본 스시에 이어 메론맛 하드가 브라질의 디저트와 기호식품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언급할 정도로 저변 확대에 성공했다. 1990년대 전후에는 고급화 바람을 타고 B사, H사, N사와 같은 프리미엄급 아이스크림 전문점들이 국내 시장에 속속 등장했다. 이 가운데 31가지 맛을 강조한 B사는 아동을 모델로 한 친근한 광고로 화제가 되곤 했는데 10여 년 전 아이스크림 소녀로 등장했던 정다빈은 어느덧 숙녀로 성장해 아재들을 심쿵하게 하고 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국내 아이스크림 업계에서는 수제화, 고급화 바람이 거세진다. 최근 몇 년 사이 카페형 복합 아이스크림 전문점들이 속속 오픈하고 있는데 이 대열에 국내 시판 아이스크림 제조사들도 합류하고 있다. H사는 이탈리아의 아이스크림 생산업체를 2014년 인수해 국내에서 수십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L사와 B사는 지난해 밀크 디저트 전문 매장과 소프트 아이스크림 팝업 스토어를 각각 오픈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내 고급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해외 진출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솜사탕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알 전문점은 중국에 진출해 이미 30개의 매장을 오픈한 상태다. 이 브랜드의 목표는 아이스크림으로 중국을 정복하는 것. 거창한 꿈 이면에는 달콤함을 나누고 추억을 선사하는 아이스크림의 속성 또한 녹아있지 않을까. 출시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슈퍼마켓이나 아이스크림 가게의 쇼케이스를 지키고 있는 장수 아이스크림들. 오랜 세월을 우리와 함께 했으며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한 레전드급 아이스크림이야말로 진정한 올디스 봇 굿디스가 아닐까. 이탈리아 젤라토, 프랑스 글라스, 러시아 모로체노에, 터키 돈드르마, 파키스탄 쿨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아이스크림. 세상 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이 달콤 시원한 결정체는 어디에서 왔을까? 아이스크림의 기원과 관련해서 주로 언급되는 인물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의 네로 황제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원정 때 지친 병사들을 위해 높은 산에서 얼음을 가져다 과일즙을 섞어 먹였고 네로 황제는 여름마다 알프스에서 가져온 만년설에 꿀을 넣어 먹었다고 전해진다. 얼음 형태의 빙거가 아닌 우유 등 유지방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등장한 때는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 때로 그의 요리사는 우유와 크림 등을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고 한다. 궁중 요리 하나로 왕족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아이스크림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1851년 미국 볼티모어에 아이스크림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다. 이후 다양한 맛과 형태로 발전한 아이스크림은 오늘날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이자 디저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하면 우유가 들어간 부드럽고 크리미한 종류를 연상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빙과류도 포함한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기준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은 유지방 등의 함량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유지방량이 6% 이상일 경우 아이스크림, 2%에서 6% 사이일 경우 아이스 밀크, 2% 미만일 경우 셔벗, 유지방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것을 빙과라고 한다. 아이스크림은 유지방 함량에 따라 식감에도 차이가 있다. 유지방이 많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부드럽게 녹는다. 유지방을 포함하지 않으면 얼음 씹히는 맛이 강해 시원함을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더운 여름에는 빙과류의 매출이 상승하고 추운 겨울에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류의 인기가 높다. 다시 돌아온 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최강의 먹거리로 기대되는 아이스크림.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단지 열기만 식혀줄까? 최근 일본 교린대 코가 요시히코 교수는 아침 식사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지적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기상하자마자 아이스크림을 먹게 한 후 컴퓨터로 지적 수행 능력을 평가했는데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은 이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한다. 아이스크림 섭취자들의 뇌 속에서 기민함을 높이고 짜증을 줄여주는 뇌파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런던 정신과학연구소의 신경과학자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뇌가 자극을 받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돈을 벌었을 때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부위가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호기심에 아이스크림을 만들겠다고 초코 우유 등을 얼려본 적이 있는가? 그러나 이 경우 아이스크림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있는 공기 함유량, 일명 오버런 때문이다. 오버런은 재료를 섞은 혼합물, 즉 믹스에 공기를 집어넣어 아이스크림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의 오버런의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전체 부피의 반은 공기라는 뜻이다. 아이스크림은 오버런 퍼센트에 따라 식감의 차이가 있는데 오버런이 크면 더 부드럽다. 여기 저울에 똑같은 무게의 아이스크림이 있다. 하지만 부피는 왼쪽 것이 오른쪽 것의 2배로 크다. 이는 곧 왼쪽 아이스크림이 오른쪽 것에 비해 오버런이 2배고 2배 더 부드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은 아이스크림의 오버런은 어떨까? 시판 아이스크림은 원료 배합, 즉 믹스 과정을 거쳐 믹스 살균, 믹스를 조밀하고 균일하게 분쇄하는 균질, 프리저를 이용해 믹스를 용기나 틀에 담기 좋을 정도로 얼려주는 동결 과정을 거치는데 이 프리징 단계에서 공기를 주입시켜 오버런을 발생시킨다. 아이스크림 콘이나 떠먹는 아이스크림의 경우 오버런은 60 내지 100%이고 셔벗처럼 우유 함량이 적은 제품은 오버런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동결 과정 다음에는 모양 틀이나 콘, 용기 등에 동결된 믹스를 담은 후 충전, 급속 냉동, 포장 등의 단계를 거친다. 입안 가득 한 입 베어물면 어느 순간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아이스크림. 과학의 원리로 그 식감이 극대화되는 이 환상적인 먹거리야말로 진정 마법의 결정체가 아닐까. 프랑스의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 그는 아이스크림은 법으로 금지된 식품이 아니라는 게 안타까울 만큼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며 아이스크림을 예찬했다. 달콤함과 과학이 만들어낸 부드러움으로
당신의 어린 시절을 지배하고 위로했던 얼음 과자. 이것이 바로 비만의 원인, 건강의 적이라는 지적 속에서도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찾는 까닭이 아닐까.